특허를 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모카포트 에소 마네. 추출수의 온도가 100도를 절대 넘을 수 없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출수의 온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기존의 모카포트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맛의 세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공동구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모카포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모카포트와 추출 원리가 얼마나 다르냐 하면 특허를 받았을 정도라고 해요. 국내 특허는 23년도에 이미 완료되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모카포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완해서 일반 모카포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커피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카포트가 좋은 게 나왔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부바 압력 걸리나요? 우선 모카포트는 이 증기압을 이용해서 추출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구바의 압력을 목표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모카포트만의 에스프레소는 핸드드립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플레이버가 좀 더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오일리한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비알레띠 같은 아주 일반적인 모카포트의 구조상 추출될 때의 추출수의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아래쪽에 있는 보일러에 있는 물을 가열해서 이 물이 증발해서 증기가 되고 증기의 부피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커지면서 물을 밀어내서 사이펀의 원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생기는 정도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120도 가량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일러 내부에 있는 압력이 올라갈 때마다 끓는 점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120도가 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현대적인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높여보겠다. 분쇄도를 가늘게 하고 템핑을 강하게 하고 도직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항이 더 많이 걸리니까 이 내부의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압력이 1기압씩 상승할 때마다 끓는 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120도가 아니라 130도, 140도, 150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바의 압력이 걸릴 때까지 여기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의 온도는 거의 180도 가량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죠. 결론적으로 이 모카포트는 어떤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증기압을 통해서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압력을 높이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끓는 점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추출은 과다 추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모카포트에서 압력을 9바까지 올리게 되면 179도, 18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2단계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나인 바리스타라고 하는 추출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9바가 되어야지 추출 밸브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179도까지 올라갔던 이 물을 쿨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90도 초반까지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과연 진짜 90도 초반까지 떨어질 것인가 의문이 좀 드는 구조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리고 9바까지 올릴 수 있는 개념의 모카포트 나인 바리스타는 문제가 뭐냐면 가격대가 매우 비쌉니다. 80만원 정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모카포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압력을 올리는 것보다도 온도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에소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에소 마네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 이 에소 마네의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 에소 마네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부대장만의 레시피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소 마네의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에소 마네의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 에소 마네는 먹는 물을 넣는 챔버와 증기압을 만들어주는 챔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하단 챔버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증기압을 만들게 되고 일정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밸브가 열리면서 추출수가 있는 챔버의 위쪽 공기층으로 증기가 차오르면서 물을 밀어 올리게 되기 때문에 추출수 챔버의 물 온도와 관계없이 증기압을 만들어서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2. 에소 마네는 먹는 물 챔버를 중탕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열하기 때문에 추출수의 온도가 100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먹는 물 챔버 외곽으로 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탕 보일러예요. 여기에 70g 정도의 물을 넣으면
이 물이 가열이 되면서 중탕으로 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중탕 보일러의 물 온도 이상 추출수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탕 보일러는 여기 보이시는 증기 배출구를 통해서 대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압 안에서는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3. 에쏘만에는 히트파이프의 원리로 열 전도율을 높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모카포트는 가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은 좋지만 위생적으로 아쉽고 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에쏘만에는 304 스텐으로 만들어져서 위생적이고 인덕션, 하이라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하단부 보일러 위에 있는 압력 밸브로 인해서 첫 사용 이후부터는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 시부터는 히트파이프처럼 작동해서 열 전도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이 평균 3분에서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상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에쏘만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 원리로 인해서 에쏘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참고 더 들어보시면 뒷부분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하기만 하면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레시피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쏘만을 사용하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일관된 커피 추출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원리가 이해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따라하기만 하면 비슷한 커피 추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카포트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만큼 가는 분쇄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량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아서 채널링이 좀 적은 편이고요. 게다가 압력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채널링도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잘 보셔가지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나게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도 전문가의 레시피를 따라하기만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추출을 상당히 일관되게 추출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에쏘마네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모카포트는 높은 온도로밖에 추출이 되지 않지만 에쏘마네는 아주 낮은 온도로도 추출을 할 수 있고 높은 온도로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높더라도 100도를 넘길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증기압을 만들어내는 챔버가 이 하단부 이 부분에 따로 있고요. 100ml 정도의 물을 넣어서 증기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먹는 물 챔버, 가령 이 안에 차가운 물을 넣고 화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가열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게 되면은 미처 먹는 물 챔버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을 때에도 증기압이 만들어져서 더 빠르게 추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출되는 추출수의 온도가 60도 전후까지 굉장히 낮은 온도로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레시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력을 약하게 해서 가열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어도 가열하는 시간에 따라서 중탕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먹는 물 챔버의 물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온도로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열하는 시간은 짧지만 먹는 물 챔버 안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도 높은 온도로도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낮은 온도로도 추출이 가능하고 높은 온도로도 추출이 가능하고 하지만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이 물의 온도는 100도 이상 넘길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카포트처럼 120도 이상의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텁텁한 맛이라든지 과다 추출 뉘앙스가 완전히 잡히는 추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혀 새로운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된 모카포트, 이 에쏘마네가 한국에서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좀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에쏘마네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재밌게 좀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에쏘마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제가 사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레시피도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를 해볼게요. 상단 그리고 커피 바스켓, 그 하단 보일러를 분리하겠습니다. 원래 일반 모카포트는 이게 없죠. 자, 먼저 이 에쏘만의 하단부에 있는 베이스 보일러를 히트 파이프처럼 작동하게 하려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베이스 고압 보일러에 100g의 물을 넣습니다. 이제 결합을 해줄게요. 이렇게 결합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먹는 물 챔버인데요. 이 먹는 물 챔버에다가 보이시는 밸브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이렇게 확실히 잠기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가열을 하시면 돼요. 이대로 끓이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밀려 나오겠죠. 자, 기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뽀글뽀글거리는 기포가 멈출 때까지 가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포가 사라지고 이렇게 물만 나오는 이 상태가 되면은 끄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지고 물만 남게 되겠죠. 여기는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가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하단 보일러가 진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히트 파이프처럼 작용을 해서 이 하단 보일러에서 중탕 보일러로, 중탕 보일러가 먹는 물 보일러를 빠르게 가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진공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원하시는 온도에 물을 넣고 추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2회차부터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제 레시피를 따라 하실 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뉴얼에 보시면은 베이스 고압 보일러에 100g의 물을 넣고 5회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물을 보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5회 사용하고 나서 보일러를 열어봤을 때 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 원리는 베이스 고압 보일러에 물이 남아있으면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량의 물만 남아있어도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7회, 8회, 사실상 거의 10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안전을 위해서 5회에서 한 7회, 8회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요, 이 보일러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흔들어 보시면 돼요. 흔들어서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 외곽 부분에 있는 중탕 보일러에 상온의 물을 70g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물 보일러에는 150g의 물을 넣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레시피입니다. 저는 한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을 거예요. 제가 하는 레시피는 한 2분 30초 정도의 추출을 끝내는 좀 강한 화력으로 추출하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조금 뜨거운 물을 넣는 겁니다. 레시피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성공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50g 정도 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가루를 담을 건데, 저는 17g의 원두를 담을 거예요. 약간의 노킹은 하지만 탬핑은 하지 않습니다. 0점 조정이 된 EK43에서 분쇄도를 4로 분쇄를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EK43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그라인더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착하신 다음에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장착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지그시. 너무 약하게 하면 셀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하이라이트가 온도 조절이 디테일하게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140도로 세팅을 해놓고 추출을 해볼 겁니다. 아마 2분에서 2분 30초 내외로 추출이 끝날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추출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리지널 모카포트의 맛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두로 추출을 해볼 거라서, 추출이 되는 동안 이 녀석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분 정도면 추출이 끝날 것 같아요. 기포가 나오면 끝이 난 거거든요. 2분 10초 정도, 9초 정도에 추출이 끝났습니다. 잠시 놔두고, 자, 이렇게 준비해주고, 오리지널 모카포트도 바로 추출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원두와 분쇄도는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온다. 아직 한 2분 정도. 2분 10초에 끝이 났습니다. 자, 오리지널 모카포트 S만 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느낌은 오리지널 모카포트가 조금 미분감이 있는 느낌인데, 일단 먹어볼게요. 오리지널 모카포트 먼저. 이거 에티오피아 벤치마지 게이샤인데 매력적입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모카포트의 맛인데, 아무래도 이 모카포트의 특징이 알싸한 쌉싸름한 맛이 나요. 이게 강배전일 경우에는 이 알싸한 맛이 좀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그 향은 좋은데 지금 남아있는 그 텁텁하고 알싸한 느낌이 너무 강렬합니다. 한 번 더 먹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에소만의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미 제가 이제 에소만에 한 30번 이상 추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니까 클린컵의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아무래도 온도 차이도 나고요. 와, 그리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텁텁한 느낌이 얘는 거의 없어요. 차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기 때문에 핸드드립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버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요. 약간 더 진하면서도 에스프레소만큼 너무 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포지션으로서 이 커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농도감이 아무래도 핸드드립보다는 조금 더 진한 편이기 때문에 라떼로 응용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오늘 이 추출한 커피를 가지고 설탕을 살짝 넣어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로도 먹어보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살짝 타가지고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에쏘마네로 추출한 벤치마지 게이샤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싱글샷 정도 되겠죠. 여기다가 설탕을 한 티스푼 가볍게 넣을게요. 은근히 달달한 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 카키라 슈가가 굉장히 에스프레소랑 잘 어울리거든요. 컬러를 보셔도 핸드드립보다는 확실히 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프레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치얼스. 야, 좋습니다. 이게 설탕이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설탕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 부드러운 커피에 향미만 입안에 확 퍼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유를 좀 넣어서 또 먹어볼게요. 에스프레소를 좀 더 넣어볼까요? 비율은 내 맘대로, 요거는 취향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컬러 보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컬러 나쁘지 않은데? 약간 플랫 화이트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고요. 오, 야, 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카페오레보다는 훨씬 진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라떼로 응용해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레시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요. 어떻게 해서 온도를 맞추고 왜 80도 정도의 물을 넣었는지, 시간을 왜 2분 정도로 짧게 잡았는지 이런 걸 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2탄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100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레시피를 잡지 않고 대충 내리더라도 기존의 모카포트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맛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쏘마네를 사용하면서 주의사항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너무 과도하게 가는 분쇄도라든지 과한 탬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과한 압력이 걸리게 되면은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이게 폭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열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압력이 과합이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가열하는 시간을 6분을 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추출이 되면 일반적인 추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었던 건 이 뚜껑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부실하지 않나, 이 부분이 좀 더 정교하게 이 뚜껑이 여닫혔으면 좋겠다. 클래식함은 살아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에 보시면 얘는 살짝 들려있죠. 사용하다 보니까 이 뚜껑이 살짝 휘어버렸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실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기 보이시는 갈색 가스켓이 있는데요. 이 가스켓이 본딩이 되어져 있어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마찰에 의해서 가스켓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계속 빠져요, 위로.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여기 가스켓 위치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또 쪼아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마지막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단점은 뭐냐면, 추출이 끝나고 나서 분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야지 분리가 됐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해결 방안으로서 일단 이 식용 오일을 제공해줘서 마크1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마크2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내년에, 그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서 나올 거라고 하시니까 일단 마크1은 이 오일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오일을 도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일은 이런 식으로 점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살짝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바르고 나면 세척하실 때도 모카포트는 물로만 세척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은 여러 번 사용해도 약간 이렇게 매끄러움이 남아 있어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좀 많이 뻑뻑해진다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되고요. 놀라운 건 이 제품을 개발하신 대표님이 아브라함 커피를 꽤 오랫동안 구독하셨던 구독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품에 이런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오일을 발라줘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좀 깎아달라, 제가 내고를 좀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대표님이 손해를 좀 보시더라도 좀 임팩트 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리뷰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대를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으로 이 영상이 나가는 시간과 동시에 아브라함 커피 쇼핑몰에서 공동 구매를 시작할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만들어 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또 한국인이 특허를 개발해서 이탈리아의 모카포트를 뛰어넘는 이런 신문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좀, 사진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품을 알리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모카포트 에쏘마네를 리뷰해봤습니다.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 기술력이라든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적응해보시면은 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재미가 굉장히 돋보여서 조금 지루해진 이 홈카페에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행커.